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토치 튜토리얼 문서 중에 하나인 전이학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선 영상 속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런 다음 메뉴에서 파일, 드라이브의 4번 저장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피터 노트북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서 제목에 4번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문서의 제목이나 문서의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서에는 실행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시 실행시켜 보지는 않겠습니다. 실행 방법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연결 옆에 있는 콤보 박스를 클릭 후 런타임 유형 변경을 클릭합니다. T4 GPU를 선택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후 연결을 눌렀을 때 잠시 기다리면 연결이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이 램과 디스크 항목이 보입니다. 현재 어떤 런타임 유형으로 접속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메뉴에서 리소스 보기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GPU 램이 할당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코드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할 때에는 메뉴에서 런타임 모드 실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실행하다가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에러가 난 셀에서 셀 및 하위 셀 실행을 선택하면 에러 난 셀 이후부터 실행이 계속됩니다. 콜앱 연결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콤보 박스를 클릭 후 런타임 연결 해제 및 삭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한번 실행한 결과는 문서에 보이듯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 배포 시에도 같이 배포가 가능합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전이학습 혹은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여러 딥러닝 모델 중 하나인 컨볼루션 신경망을 예로 들어 전이학습의 개념과 적용 방법을 알아봅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그보다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전이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면 사전학습은 처음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C 언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이학습은 이미 학습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C 언어를 잘 아는 사람에게 파이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딥러닝에서 전이학습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컨볼루션 신경망을 제대로 훈련시키려면 대규모의 데이터셋과 상당히 많은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량의 데이터와 고성능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모델을 훈련하는 것을 사전학습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처음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모델에게 처음으로 데이터셋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개발자나 연구자가 이미지넷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처리할 만한 GPU 클러스터를 보유하기는 힘듭니다. 모델 훈련에 필요한 긴 시간과 전력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충분한 양질의 라벨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도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이학습을 사용하면 이미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사전학습된 모델을 활용하여 제한된 데이터와 일반적인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의 모델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학습된 모델을 활용한 전이학습은 다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특징 추출입니다. 사전학습된 모델의 레이어를 특징을 추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레이어를 새로 추가하여 마지막 레이어에서만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마지막 레이어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아래 소개하는 두 번째 방식에 비해 계산 비용이 적고 학습 시간이 짧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파인 튜닝입니다. 새로운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사전 학습된 모델의 모든 레이어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보통 매우 낮은 학습률을 적용하여 기존 가중치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데이터셋에 맞춰 점진적으로 가중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적은 양의 새로운 데이터셋으로도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우수한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에 비해 더 많은 계산 자원이 필요하며 오래 걸리지만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따라서 첫 번째 방식을 사용할지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드에서 필요한 파이썬 모듈들을 임포트합니다. 그 다음에는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합니다. 실행시켜 보면 다운로드 진행률을 보여주고 그 다음 다운로드된 데이터셋의 구조를 디렉토리와 각 디렉토리별 데이터 개수를 보여줍니다. 이제 학습에 파이토치를 사용하여 학습하기 좋게 데이터를 로드하는 작업을 처리합니다. 자세한 코드는 문서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의 일부를 시각화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벌과 개미의 사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 훈련에 사용할 함수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전이학습 두 가지 방법인 특징 추출과 파인튜닝에서 여기서 정의한 트레인 모델 함수를 같이 사용합니다. 트레인 모델 함수에 제공하는 아규먼트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코드에 주석이 되어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학습이 끝난 모델의 예측을 시각화하는 함수입니다. 뒤에서 학습 결과 얻어진 모델에 이미지를 입력하여 얻어진 추론 결과를 시각화하여 확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파인튜닝을 학습해 봅니다. 사전 학습된 레지넷 18 모델을 로드합니다.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학습이 되었습니다. 모델의 마지막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합니다. 현재 클래스가 벌과 개미 두 가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레이어의 출력은 2입니다. 앞에 있는 값은 레지넷 18의 마지막 레이어의 출력 개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옵티마이저의 아규먼트로 주어진 다음 값입니다. 전체 네트워크의 모든 파라미터를 최적화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그 외에 손실 함수와 학습률 스케줄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드를 사용하여 실제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총 24에포크 동안 학습이 이루어지며 손실과 정확도가 각 에포크마다 출력이 됩니다.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한 로스와 에큐어런시가 출력이 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한 로스와 에큐어런시가 각각 출력이 됩니다. 원래는 점차적으로 정확도가 높아지고 로스가 낮아져야 하는데 성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입력으로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제목으로 어떤 클래스로 예측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진은 벌 이미지에 대해서 벌을 예측하고 있고 두 번째 사진은 개미 사진에 대해서 개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모든 사진에 대해서 예측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식인 특징 추출에 대한 코드입니다. 파인튜닝에서 사용한 코드와 큰 차이는 옵티마이저의 아규먼트입니다. 다음처럼 마지막 계층의 파라미터만 최적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습을 진행해 보면 똑같이 트레인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로스는 점점 감소하고 에큐런시는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이 진행된 모델에 대해서 예측을 해봅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입력으로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예측 결과가 제목으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정답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아닌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 이미지에 대한 예측을 확인해 봅니다. 여기 있는 코드는 단일 이미지에 대한 모델 예측 결과를 시각화해 주는 함수를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추론 결과 나비 이미지를 벌로 인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이 학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